이게 저번에 저희 8월 20일에 한번 1차 한번 보셨던 과일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산미가 굉장히 높은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충분히 익으면서 단맛이 올라오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때가 숫기가 좀 덜 도래해서 봤던 거였습니다. 네, 되고 이 품종 특성이 이제 원래 산미가 강하고 좀 이렇게 단단하게 오래 유지되다가 이제 후숙이 되면서 충분히 이제 그 풍미가 올라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착과라든지 뭐 과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 의견도 수렴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확 시기도 이 시기에 황도가 거의 없는 시기인데 이때 이런 품질의 그런 과일이 나온다면 굉장히 장점이 있다. 때깔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과 크기도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죠.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되나 한 350, 400g 나가나? 400g 넘고요. 500도 되는 애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제일 맛이 괜찮을 것 같긴 하죠. 가져오겠습니다. 과표피의 착색은 상당히 이쁘게 드네요. 과형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숙기가 늦은 거지? 조금 물러가지고 손자국이 다 난 것 같네요. 선별할 때. 선별할 때 먹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먹는 자국들이 많이 있어. 수확 시기를 조금 놓쳤어. 그래서 좋은 거를 골라내는 거를. 그래도 딱딱한데? 딱 보기에? 아니에요. 단단한 복숭아는 아닙니다. 쫀득한 맛이 있는 편이고, 물렁하게 해서 후숙시켜서 먹으면 맛이 좀 좋아지고. 지금도 딱나방들이 좀 식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물르는 것 같습니다. 방제만 색깔은 상당히 색깔이 그 농가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기 나오는 황도들이 얘는 착색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장성은 좋겠네요. 이 선생님 당도 깨운데요? 망고 같다. 색깔이 좋네요. 망고. 불러서 왜 헷갈색 먹고 그러죠? 지난번에 비하면 그 신맛은 다 없어져가는 거고 당도는 올랐어요. 확실히 그 육질도 괜찮고 맛도 좀 좋아 보입니다. 한번 당도 측정을 해봐야 되겠네. 디지털 당도계 채소계 디지털 당도계 없나? 실험실에? 당도도 괜찮은데요. 넣어놔요. 15브릭스 정도 되는. 알겠습니다. 있으시게. 혼자 의견만 발표. 신맛이 그 떨어졌네. 당도하고 산미가 아주 좋네요. 향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직원들 와서 한번 맛 좀 보시죠. 맛 좀 보세요. 한번 맛들 보시고 평가 한번 해주시죠. 어때요? 당도도 괜찮고 과육 자체도 되게 단단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떴는데 완전 다르죠. 그 비평을 해줘야 돼요. 과감 없는 의견을. 조금 더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것만 해도 엄청 훌륭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던 게 착과도 되게 좋고 과일 크기도 좋고 수정 분량이나 결실 중에 기형과도 되게 적어서 색깔 이 정도면 되게. 얘는 이제 숫기가 미도달했을 때는 산미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그 이제 숫기가 도래하면은 산미가 쭉 빠지면서 이제
이제 굉장히 맛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고 과형이나 과 크기도 나쁘지 않고 특히 색깔이 워낙이 색이 상당히 좀 좋아 보여서 이제 앞으로 생산력 검정하고 지역 적응에 대한 문제도 좀 검토 내부적으로 해야 될 거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유통 회사라든가 내지는 그 경매 쪽에다가 소비자 반응 같은 것도 좀 검토하고. 카메라 때문에. 아 원래 그래요. 저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과수는 한 10년, 1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교배를 한 걸 갖고 저 정도 단계까지 올라 그러면 최소한 7, 8년이 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개의 그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기 위한 교배를 하고 그 종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파종해서 키워놔서 제가 열매를 달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몇십 개가 됐으니까 저 정도 달았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한 5년 차 정도는 돼야 저 정도 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이제 품평을 1차로 해보는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괜찮으니까 이제 제시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본인은 이제 힘을 싣고 얘를 품종을 추론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을 또 진행을 해 나가죠.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품종 추론의 준비 작업이 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품종을 추론할 겁니다. 요 복숭아만 놓고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기온이 상승하고 계속 계절이 이제 겨울이 따뜻해져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상 기상에 의해서 겨울에 갑자기 급격하게 따뜻해져 가다가 추워지거나 해서 겨울에 얼어 죽거나 복숭아는 영하 20도 정도면 동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때 4월에 개화하는데 4월 초에 그때 서리 늦서리가 이제 그 오면은 그때 꽃눈이 이제 폈을 때 수정이 안 돼서 꽃이 이제 수정이 안 돼서 다 떨어지는 그런 문제, 수정 불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내한성이 강한 그런 걸로 품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화기가 너무 빠르지 않은 그런 걸로 만들어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신품종, 강원도만에 적응하는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저희는 타 지역에 비하면 남쪽에 비하면 훨씬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품종 육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그 스마트 팜 연구용 유리온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스마트팜 연구용 온실 내에서 지금 유리온실 내에서 토마토 수경 재배로 키우고 있고요.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이제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요게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서 만든 시제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인 방제기고요. 스마트 온실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가지고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켜서 사람이 직접 농약 살포를 하지 않게, 그리고 사람이 농약을 흡입할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도 안전하고 그리고 작업 효율성 높이고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것처럼 토마토가 지금 키가 한 2.5m 정도 컸고요. 앞으로도 한 좀 4m 정도까지 클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실험은 여기서는 과체류, 시설 과체류에서는 이제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에 이슬 맺힘이 발생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로 해 뜰 때, 그리고 야간에 이제 이슬 맺힘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자로 결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로는 이제 시설 내에서 토마토나 오이, 파프리카 같은 작물에 있어서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병이 발생하거나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실내에서 농가들이 물병을 매달아 가지고 생수병 같은 걸 매달아서 거기에 이슬이 맺히나 안 맺히나를 확인하고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되면은 환기를 하거나 또는 난방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안에다가 환풍기를 돌려가지고 이슬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그 디지털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적극적인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단독 온실로 독립되어 있는 구조의 3개의 연구동이 온실동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별도의 연구를 하기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들어와 보면 말씀드린 결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물의 그 열매에 그 결로가 발생이 되면 그러면 미세열과가 발생하거나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이래가지고 품질이 저하되고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물병을 매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슬이 맺히는 그런 증상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농가들이 썼는데 그거를 조금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인공과실을 이용한 결로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개발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경 연구사입니다. 자, 우리 그 이원경 연구사께서 실제로 이거를 개발해서 특허를 냈고 그다음에 산업체 기술 이전을 해서 현재 지금 보급 단계에 왔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에 근무하는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결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일단 결로보다도 농장에 갔을 때 기본적인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더라도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리고 어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단동형 온실, 또 연동형이라고 하더라도 난방이 아주 적게 최소한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로도 잡고 또 기본적인 온실 모니터링하는 정보들도 수집하기 위해서 결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외부 기상 장치, 기상 정보 수집하는 라디에이션 실드처럼 생겼습니다. 이 안에 저희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구 습도 온도, 그리고 CO2 센서, 그리고 수위 센서, 그리고 모형 과실 센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온실 안에 온습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CO2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문이 열렸는지 아닌지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습구 온도, 건구 온도 가지고 이슬점과 상대 습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저수위 센서까지 같이 달아서 관리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분 부족분, CO2 여러 가지 항목들이 계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농가에서는 결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물병을 걸어놓고 물병에 이슬이 맺히는지 아닌지를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온실 문 여는 시간, 정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했는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일에 결로가 생기는 것하고 물병에 이슬이 맺히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일의 온도를 재는 게 제일 정확한데 실제 과일의 온도를 재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확을 하고 위치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 과실을 이용해서 모형 과실과 실제 과실의 온도 변화 양상을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모형 과실을 통해서 실제 과실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모형 과실 온도만 알고 있으면 실제 과실 사이즈별로 온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한 온도하고 이슬점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의 결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저희가 연구 중인 과수의 다축형 평면 수영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저희 연구 포장 내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농사를 잘 짓는 선도농가하고 같이 하는 농가 단위에서의 현장 실증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사과하고 복숭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과는 기존의 그 세장 방추형이라고 하는 그런 입체형 수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재배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의 그 스마트 과수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그 방식보다는 이렇게 그 2D형, 그러니까 이제 평면형으로 지금 그 수영을 만드는 것이 기계화도 편하고 그리고 일손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광도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착색도 좋고 그러면 결국은 품질도 좋아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이런 그 입체형 수영보다는 평면 수영이 좀 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어서 농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3년 차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착과가 잘 돼 있고요. 과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전체적인 3년 차 치고는 착과량이 많습니다. 수확량도 많고요. 그 품질이라든가 내지는 그 수량도 양호하고 굉장히 우수한 걸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간격은 지금 이게 지금 3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축수를 8축 또는 10축 정도를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양쪽으로 2개의 가지를 쭉 늘어뜨려서 키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시 수직형 축을 가지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몇 개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축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축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의 축을 키워가지고 나가던 그런 구조, 그래서 원뿔 모양으로 키우던 거를 이렇게 평면형으로 해서 축을 여러 개를 놓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일부는 지금 8축, 10축, 12축, 14축까지 사실은 다양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나무 묘령이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나무가 10년, 20년 정도 성목이 됐을 때에는 축수가 너무 작으면 나무에 힘이 넘치고 나면 위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길 테니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 얼마가인가라고 하는 결론은 좀 다년간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나무 밑에 접목을 했고요. 그래서 대목을 쓰는데 기존의 대목들은 이제 그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외화시키는 외성 대목을 썼어요. 향후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품종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신 복숭아 쪽은 조금 저희가 빨리 시작을 해서 초기 수량이 확실히 좋고 품질도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지난 7월 달에는
이제 현장 평가를 전국 과수협회 회장님하고 모시고 같이 했고요.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사과 포장을 지금 왔는데요. 여기서도 상당히 나름 현재까지는 굉장히 저희가 이론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을 농가가 실제로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이 기술이 평균 농가들 기술이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이분은 워낙 전국에서 유명한 마이스터 농가이기 때문에 잘 하시지만 기술력이 낮은 농가들까지 이 방법을 그대로 쓰는데 문제 없겠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향후에 장기적으로 좀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과수연구팀의 정혜님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혜님 박사님은 지금 복숭아 6종하고 그리고 사과 그리고 복숭아의 수영 개발, 새로운 평면 수영 개발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혜님 박사님입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저희는 그 과수 연구팀의 정혜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미래형 과수 쪽의 연구를 좀 많이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 과장님 이하 이제 이런 쪽에 중장기 계획 하에 이제 저희가 모험적으로 도전한 과제가 이 다축형 수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저희가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농가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고 모두가 다시 이쪽 부분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 분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주셔서 좀 열심히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여기 지금 이 평면 수영은 지금 10축형을 주로 해서 이제 키를 3, 4m 아래쪽으로 낮추고 굉장히 수폭을 50cm 이내로 얇게 해서 빛이 굉장히 충분하게 잘 들어가고 과실 품질까지도 좋기 때문에 우선 생력화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 효과 외에도 과실의 어떤 광합성 특성이라든지 과실 품질이 좋아진다는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재를 이렇게 2열에 한 번씩 쳐줘도 충분히 다음 열까지 넘어갈 정도로 이런 이 방제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적은 양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병해충 관리도 가능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고요. 이렇게 살짝의 알 돌리기 정도만 해줘도 이 광합성이 충분히 다 이제 잘 되고 착색도 잘 되고 입체형 수영의 수간 하부 쪽은 그늘이 많이 지고 과실 품질이 굉장히 나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영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잎이 많이 무성한 곳은 과일의 착색을 내기 위해서 농가들이 이제 가을에 수확기에는 잎을 다 따주거나 밑에 반사 필름까지 깔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성 노동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이런 수영 개선으로 굉장히 생력화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그 고강도 노동도 사다리나 고소차 없이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평면 수영은 되게 강점이 광 이용 효율이 좋다는 것이고요. 광을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충분히 거의 비슷한 양으로 받고 아래쪽에서도 굉장히 광합성을 잘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강점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객관화하려면은 이런 광합성 측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광합성 측정 장치는 요 CO2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는 CO2량하고 수증기량 이런 것들을 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이 식물이 이 현재의 광 조건에서 이 온도 조건에서 광합성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지고 포도당을 얼마나 측정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인공광을 지금 현재 광을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 인공광을 지금 그 같은 광 조건의 같은 질로 해서 여기다 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측정해가지고 요 데이터들로 저희가 농가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목적망을 언제쯤 설치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철거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19) 5.0
이곳은 그 지금 2m 폭인가요? 2.5m입니다. 2.5m 폭에 안쪽은 1.5m. 예, 그리고 안쪽엔 1.5m. 그러면 이 안쪽에 1.5m는 상대적으로 광이 적게 들어갈 거고 이쪽은 광이 많이 받을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그렇다면 광합성량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광량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광합성 측정기로 두 개 동시에 똑같이 놓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사를 하고 나서 과학적 근거 있는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착과되어 있는 이 사과의 개수 그리고 각각의 무게 이거를 측정하고 조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수량하고 품질을 과실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나무가 얼마만큼의 수채 생장량이 됐는지 그것도 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엽수하고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비교와 그리고 지금 이런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광합성량 측정 이런 것들의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학술 발표하고 논문으로 게재하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충분히 이것이 근거 있고 농가에 보급할 만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이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결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농촌진흥청에다가 전국 단위로 확대 보급하자라고 하는 건의를 올려서 그래서 그쪽에서 중앙 단위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채택이 돼서 전국 단위로 퍼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복숭아 쪽이 먼저 진행이 될 것 같고 사과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소요될 거고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타 도의 농업기술원 그리고 중앙연구기관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게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네.